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요즘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김광훈 문화예술교육팀장 그리고 전영자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국민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예술인들은 가구당 4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술인 10분 가운데 7분은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거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 예술인 분들은 73.8%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계셔서 수입이 매우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네,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규모와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전염병인 만큼 사람 간 접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죠. 때문에 예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전남의 경우 문화예술 종사자는 어떤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모든 문화예술 공연 시설들이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연기된 예술 행사가 전국에 2,500여 건에 이르고요. 지난달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1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4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술인들 88%가 전년 소득 대비 급감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135건 약 9억 1천만 원의 피해가 조사되었습니다. 네, 문화 예술 분야에서 겪는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광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관광 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전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라남도에 따르면은 올해 축제가 115개입니다. 그 중에서 3월, 4월에 치러지는 축제가 31개인데 그 중에 27개가 취소되었고요. 4개가 연기가 되었고요. 그다음 5월에 치러질 축제도 19개 중에서 이미 9곳이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또는 그 운수업하는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한 친안 임자도에서는 튤립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또 코로나가 좀 전염성이 강해서 꽃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번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걸 심느라고 또 비용이 들었고, 또 자르느라고 또 비용이 들고, 또 관광객이 못 와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관광객 쪽은.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관광 분야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남도와 각 기관들은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많은데 그 대책은 우리 전라남도에 따르면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그다음에 관광 운송업, 공연장업 등 4개의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책 업종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이거 4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품의 90%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일일 한도가 6만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고요. 고용 산재 보험은 6개월 유예 임금 체불 생계비로 2천여만 원을 융자해주고 있답니다. 또한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00억 원의 규모를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고요. 업체당 지원 한도가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현황이나 대책 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예술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2% 저리 융자와 창작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예술인 코로나 피해 접수와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전남예술인 복지센터를 조기에 가동하여 예술인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술인분들의 피해 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연 전시 취소와 문화예술 분야의 전면 강의 중단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전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하고 도내 예술인께 생활자금과 창작자금 대출에 대하여 대출이자 2.5%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4월 중으로는 예술인 파견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올해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총 326건 37억 3천만 원을 선정하였고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사업과 강의를 하지 못하신 우리 예술인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행하는 정책들 외에도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거나 필요해하는 대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그 예술인들과 상담한 결과 대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담보나 지원 절차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술인 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생계 보조금 지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4월 7일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 2인 가구는 3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의 그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고용노동부에서 예술인 관광 공연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휴직 휴업수당 그리고 생활안정금을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그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를 검색해 보시고 또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남예술인 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문화예술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올해로 우리 전남문화관광재단이 11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는 6월에는 관광과 분리되어 문화예술 전문재단으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생활문화예술 강화를 위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그 문화예술 교육 사업과 저소득 도서 벽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사업 그리고 또 우리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남 예술인 복지센터 개소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에 전남의 비교 우위 문화자원인
수묵을 테마로 한 2020년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사랑으로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해설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원하는 대책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염성에 좀 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이전에 방문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가 되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자가용을 타고. 그래서 그런 자가용 드라이브족들한테 갈 만한 장소가 전남에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다리로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칠산대교라고 그래서 영광하고 무안해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다리를 통해서 역사나 또는 자연환경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볼 수 있고, 또 목포 역시도 목포의 근대 문화권하고 저쪽 신안의 천사대교를 건너가면 또 자연환경이 수려한 암태도라든지 안자도, 자운도 이런 쪽으로 또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동쪽으로는 우리 요수하고 고흥반도가 또 다리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따라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데, 그런 길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차가 잠시 멈춰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음식도 좀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판매하는 어떤 음식점도 좋지만은 지금 이런 전염병이라고 이런 무서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사람의 접촉을 피하니까, 그러면 그 어떤 휴게소에 자판기 같은 것이 다양하게 놓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은 특히나 녹색의 숲이 많아요. 장성이라든지 또 장흥이라든지는 편백님이 좋고, 그리고 다 치유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숲에 관련되는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떠들썩한 적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 사태 등이 있었지요. 그 당시 관광 분야, 예술 분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전시회라든지 공연장이 휴관을 하면서 예술인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측면이 위축이 되었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 정도를 확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안은 중앙부처와 건의하여서 사각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전 해설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스가 그 전에 2002년도인가요? 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죠. 근데 그때 우리 행동 양식이 많이 변했어요. 관광 쪽에서는 뭐가 변했냐면 잔 돌려서 이렇게 마시는 거 없이, 전에는 막 잔을 한 사람이 마시고 돌려가면서 마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좀 자제가 되었었고, 또 우리 그 비행장을 통과할 때 열 감지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서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설치되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접시 사용하는 게 있었고요, 식당가에서는요. 그 다음에 손 세정제 사용하는 게 아마 그때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한 변화였고, 이번 역시도 이 코로나19 사태 역시도 우리한테 어떤 또 다른 행동 양식의 변화를 아마 요구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또 맞게 잘 적응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을 온라인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예술이라는 게 직접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만나는 게 감동이 크겠죠. 우리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전남 도립국악단 매주 토요일 날 공연도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우리 그 시민, 도민분들이 직접 그 감동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국악 상설 공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쁜 분들도 많고 이제 공연이 보고 싶지만 바쁜 분들도 많아요. 또는 소식을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에서 그 국립국악단인가요? 서울에서 그런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튜브로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 보라고 한 1시간 넘게 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지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또 그렇게 한다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설사 업무에도 공백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해설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해설사들은 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또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늘 갖고 있는 게 어떤 자원봉사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활동을 안 할 때는 자기 개발을 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을 연구하고 자연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그 산이나 들 이런 데서 어떤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러니까 뭐 생태 자원이라든지 또는 환경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SNS로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의 어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그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관광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그 지원 대책에서 약간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든 한국 문화관광 해설사든지 간에 어떤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의 어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신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광문화예술업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빠른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은 높은 예술적 가치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되어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야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빨리 회복되어 안정을 찾고 예술 창작과 예술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문화관광재단과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 지원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전남문화관광 해설사는 400여 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그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생태, 파괴되지 않는 그런 생태가 우리 전남의 자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전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현재 상황이 체계적인 대책으로 안정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